안녕하세요, 송스타입니다. 오늘은 캐딜락 CTS 차량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CTS는 2.0 가솔린 모델로 후륜 모델입니다. 자동 8단을 사용하고 276마력, 토크는 40.7,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0.5. 그때 한 1000km 정도를 운행했는데 딱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합 10.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000km 타면서 10.3 정도 나왔으니까 무난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3주 정도 운행을 하면서 한 1000km 정도를 탔는데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장점을 얘기하자면 사용하기 편리한 편의 장비들이 있어요. 자동 주차라든가 차선 유지, 이런 건 굉장히 사용하기 좋아요. 차선을 조금 변경하면 핸들이 알아서 약간 개입을 해서 이제 차선을 변경하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햅틱 시트에서 또 이렇게 진동을 울려주거든요. 오른쪽으로 벗어나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진동이 잉잉, 왼쪽으로 벗어나면 이제 왼쪽에 진동이 오겠죠? 잉잉. 후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후방 감지기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햅틱 시트는 이제 뒤에 뭐가 감지가 되면 시트 자체에서 진동이 오죠. 직관적으로 바로 잉잉 여기서 이제 막 울리니까 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좋긴 한데 이거 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는 사용하면서 점차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기능 같은데 이렇게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 이게 자동이에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차 시동을 걸면 날씨에 따라서 열선이 저절로 켜져 있고 핸들에도 스티어링 휠의 열선이 저절로 켜져 있고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제 온도가 내려가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날씨가 추우면 3단으로 틀어졌다가 2단이 됐다가 1단이 됐다가 또 추우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타면 이렇게 버튼으로 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집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스마트 리어 뷰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룸밀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룸밀러를 통해서 후면을 많이 보죠. 근데 이게 거울로 해서 보는 시스템도 돼 있고 스위치를 제끼면 저기 트렁크 뒤쪽에 보면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후진할 때 보는 카메라고 하나는 리어뷰 카메라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후면을 요만한 원래 거울이죠. 이게 이제 화면으로 바뀌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 3배 정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어제 알게 된 기능인데 어두운 길을 가면 우리가 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없거나 앞에 차량이 오지 않으면 상향등이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앞에 차가 나타나거나 조금 밝은 데가 다시 오면 상향등이 꺼져요. 저절로. 그래서 상향등까지 자동이라는 거. 동급 대비 트렁크 마감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정숙하죠. 에어컨 시스템도 트라이존.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다 온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선쉐이드가 있는데 후방의 선쉐이드는 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썬루프 여는 부분에 보면 옆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 잉 하고 올라와서 여름에 햇빛을 차단할 수가 있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방에 있는 건 자동이고 뒷좌석 사이드 쪽은 창문, 내리는 창문 큰 유리에도 수동으로 할 수 있고 옆에 이만큼 또 있잖아요. 유리가 거기도 이제 수동으로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있는 기능 중에 컵홀더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닫혀있는데 열잖아요. 아니면 보통은 다 오픈돼 있죠. 열 때 이게 자동이에요. 툭 치면 잉 하고 열리고 땡기면 잉 하고 저절로 닫히는데 이런 기능은 있으니까 좋고 뭔가 처음 타는 사람들 보여주면 간지는 나는데 굳이 있어야 되는 기능인가. 또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도 조절을 하고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밑에 버튼을 탁 누르면 트랜스포머처럼 열려요. 잉 하고 열리죠. 그럼 그 뒤에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500ml 우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넣으면 들어갈 정도 딱 그 정도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서 거기 지갑이라든가 숨겨진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글러브 박스도 터치로 열립니다. 글러브 박스에 손잡이가 있어서 그냥 여는 게 아니고 글러브 박스 버튼을 손을 갖다 대면 글러브 박스가 탁 하고 열리죠. 그런 것도 굳이 있어야 되나 하는 기능인데 신선한 기능이죠. 글러브 박스는 좀 작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여기까지가 장점과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또 아까 트렁크 마감이 잘 돼 있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트렁크 마감은 좋은데 트렁크에 전동 개폐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닫을 때 손으로 직접 닫아야 되죠. 요새는 발을 갖다가 휙휙 밑에다 하면 열리고 발을 다시 휙휙
하면은 닫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컵홀더를 자동으로 하고 뭐 센터 패시아 뒤에 막 자동으로 열리고 글로브 박스에 터치 집어넣고 해서 이런 짜잘한 옵션을 넣기보다는 CT5로 이렇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백밀러가 이렇게 우리가 리모컨으로 차에서 하차하고 리모컨으로 닫거나 눌러서 닫잖아요. 그럼 닫으면 백밀러가 안 접혀요. 리모컨에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백밀러가 닫힌단 말이죠. 이 하고 닫히는데 다시 열고 들어갈 때 시동을 걸어도 다시 열리지 않아요. 옆에 백밀러 조절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로 딱 눌러줘야 열립니다. 닫힘은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데 열리는 거는 시동을 걸고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좀 아쉽고, 그리고 진짜 이상한 기능, 이거는 뭐 진짜 아쉽고 엄청 단점인 것 같은데, 리모컨을 사용해서 차문을 닫고 열고 뭐 시동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닫을 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까 백밀러가 접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다 열려요. 4개가. 근데 닫힘을 누르고 있으면 다시 닫히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 여름이나 이렇게 더울 때 미리 이렇게 꾹 눌러 창문을 다 열어놓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실수로 꾹 눌러가지고 백밀러 접으려고 꾹 누르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열린 버튼을 꾹 누르면 창문 4개가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모컨을 다시 꾹 눌러서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차에 가서 온을 시켜가지고 창문을 닫고 내려서 뭐 리모컨으로 잠그든 뭐 잠고 내리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은 아예 창문이 열리는 기능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창문이 닫히는 기능을 넣어주던가.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컨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백밀러도 접히고 창문도 다 닫히고 썬루프가 있으면 썬루프까지 다 닫히잖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쉬운 기능이고, 스타트 스톱 기능이 있단 말이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 시동이 켜지면서 출발을 하는데 오토홀드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을 왜 안 집어넣나? 오토홀드 기능 뭔지 아시죠?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면서, 그러면 발을 떼고 있어도 그냥 아예 발에 휴식을 하고 있어도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야 시동이 걸리면서 출발을 하는 기능인데 오토홀드가 없다는 거. 선택 사양이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옆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글로브 박스도 좀 부족하고 트렁크도 엄청 큰 거 같지는 않고, 그리고 비상등 버튼조차 터치해요. 그래가지고 급할 때 이렇게 똑딱 하고 눌러야 되는데 그것도 터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사용하다 보면 불편하진 않은데 처음에는 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어디 중간쯤에 딱 누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버튼 위치도 좀 애매하죠. 왼쪽에 핸들 이렇게 있으면 센터 페이지가 있고 왼쪽에 여기 딱 눌러야 되는데, 사용해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하진 않는데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을까. 그리고 시스템이 오류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전화가 와도 연결이 되고 다 블루투스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끔 끊겨요. 그래서 이거를 캐딜락 카페에다가도 문의를 해보고 AS 센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사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뭐 장점과 단점이죠.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동급 대비 옵션도 호화로운 옵션들도 있고, 뭐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제 첫 영상인데요.